네, 어제장 수급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원 이상 미국 SMR 첫 수주 전망으로 원전 관련주 강세 뛰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일 감정 거세진 중국 관련주도 오른 어제장이었는데요. 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세 다시 900선 탈환 성공했고요.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면서 오늘장 우리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지난주 방송에서도 역시 종목들이 금방금방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시했던 시간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마녀공장입니다. 증권가 호평으로 지금 계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방송 당일에 바로 목표가 36,000원 터치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37,90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네. 있고요. 우선은 화장품 업종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함부로 아무 종목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화장품 안에서도 이 OEM, ODM 업체 아니면은 이 중소형 브랜드 쪽으로 해서 종목들을 슬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초 화장품 쪽에서의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인디 브랜드 쪽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마녀공장이 그나마 또 이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뭐 이렇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부분을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휘두르지 않은 것도 장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녀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 그나마 좀 상승 여력을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수급 종목 노바렉스였는데 방송 당일 목표가 12,000원 달성했습니다. 좀 보면은 8월 10일 이후에 시세 강하게 좀 받으면서 건기식 대장주로 지금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종가가 12,580원으로 찍히고 있는데, 자, 차트 기술적 접근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면서 좀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이 GNC,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과 아시아 쪽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전에 좀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눌려 있었거든요. 많이 눌려 있었죠. 예. 근데 눌려 있는 거 떠나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중국 쪽에서의 오히려 이 소비 경제 지표 소비 이 지표가 안 좋은 이후부터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 소비가 안 좋았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이 노바렉스의 주가를 관심을 못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수출이나 또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오히려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경제지표 발표된 이후에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이 거래량과 좀 주가가 흐름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콜마 B&H 같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의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가가 좀 올라간 이후에 차익 실현이 안 나왔다는 부분은 간단해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팔지 않는다는 네. 거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100%. 그만큼 이제 그거 가늠할 수 있는 게 차익 실현 얼만큼 나오냐. 근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노바렉스의 그 이상의 가격을, 그러니까 12,580원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지금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을 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이 실적과 주가의 이 촉매제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의 소비가 지표가 안 좋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을 이 저가 가격이 좀 낮은 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노바렉스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일치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또 투자 심리나 거래량이 좀 몰리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탄력 지금 열려 있는 만큼 보유자들은 보유 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모펀드 종목으로 지난주에 포스코 DX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오늘의 인사이트에서도 얘기됐던 코스피 이전 상장 예정주인데요. 자, 방송 다음 날 터치를 했죠. 목표가 36,000원이었고 전일 종가가 37,600원으로 지금 찍혔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을 어떻게 좀 짜볼까요?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은 뭐 약간의 좀 호재성 이벤트가 좀 겹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 어제도 그렇지만 주가가 좀 괜찮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포스코 DX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포스코 이제 그룹 그 기업들 안에서 포스코 그룹과 가장 연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코 DX가 사업 부분이 포스코 쪽으로의 그룹사 쪽에 대부분 다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융합 서비스, 또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뭐 추진한다는 부분은 뭐 공장을 건설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 쪽의 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그 IT 쪽과 연결을 하면서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포스코 DX의 수주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2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당연히 좋고 주가가 잘 가니까 또 실적도 나오니까 코스피 또 이전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하고, 또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실적 그리고 이런 좋은 모멘텀에 있어서 이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 그러니까 매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 전후로 어떤 차익에 대한 얘기가 차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탄탄한 그룹 계열사들의 캡티브 마켓을 또 투자 포인트로 좀 정해 주셨고요. 짚어 주셨고요.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한번 잘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성웅 차장님의 분석 허투루 듣지 않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간에서 크게 움직인 종목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박재훈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제가 부득이 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 급증한 흉기 난동 사건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범죄 예방 CCTV 설치 확대 요청했다는 소식에 CCTV 관련주 코콤과 코맥스 시간외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음 AI인데요. 삼성과 LG 기술진이 방문했다는 보도 나오면서 대기업과 AI 분야 협업 기대감에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삼천당제약, 캐나다 아포텍스와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지역 독점 판매권 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5.6% 시간외에서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셀바스 AI입니다. 승강기에 AI 음성 인식 기술을 접목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솔루션 구축 예정이라고 하네요. 5.46%대 시간외 올랐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코콤을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무서워요. 지금 세상이. 네. 무서우면서 행정안전부가 이 CCTV에 대해서 시도에 좀 늘릴 것을, 설치를 늘릴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앞서서 이제 봤었던 이제 코맥스 같은 예. 경우가 가장 어떤 CCTV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TV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게 좀 미미하고, 오히려 좀 스마트 홈 시스템,
보시겠지만 스마트 쪽에서의 이 전체 스마트 홈 시스템을 지금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대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주택 쪽에서의 스마트 홈 시스템의 이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가장 그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CCTV 설치에 의한 이런 주가나 이런 부분의 변동성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이거에 의한 주가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관련된 그리고 다른 이제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그 매매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월부터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코콤을 그나마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뭐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코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좀 적자했던 부분이 뭐 건설 경기도 좀 위축이 됐던 상황이지만 이제 그 원가나 여러 가지 이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능성이 높다 하시면 실질적인 부분 아니면은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느 쪽일까요? 뭐 둘 다 둘 다, 괜찮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CCTV에 대한 모멘텀이 그 늘어나는 상황인데 옛날에 2018년에 그때 한번 지금 드론이 한번 좀 크게 인기가 끌면서 또 이제 불법 드론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좀 그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코콤 같은 경우가 이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또 이제 무력화하는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적지만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를 항상 좀 부각이 됐었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기본적인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CCTV 관련주 중에서도 코콤을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홈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코콤이 가장 좀 앞서 나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이 CCTV 관련주 중에서 슬림하면은 코콤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변동성이 좀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코콤 그러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차트를 길게 보면은 뭐 어제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저는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좋긴 하지만 다른 CCTV 관련주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 코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전략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좀 변동성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이 5,8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8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CCTV 관련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뭐 코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 그 주가라 말씀드렸던 5,800원에 오면은 일부 차익도 좀 괜찮겠지만 근데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안 받고 거래를 많이 안 나오면은 좀 보유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본업의 성장성을 따졌을 때 코콤 중장기적인 접근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목표가로 5,800원 하단에서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 발표했던 아프리카TV 외국인 17일째 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 속에 8월 들어서 50% 급등한 삼양식품 외국인 열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닷새째 외국인 장바구니에 담긴 종목에는 KG 이니시스, CS윈드, 레고캠바이오 나란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수급 특징주인데요.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이 떠오르는 대원제약. 최근 엔데믹에도 감기약 매출 호조 이어지면서 2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30일째 기관이 담아가고 있네요. 서울 옥션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 저점 확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최근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기관 18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공략 속도 내고 있는 롯데칠성 17일째 담고 있고요. 니켈 재련소 착공한 고려아연 엿새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뷰티 제약 바이오 기업 제테마도 기관 수급 닷새째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 윈드 좀 말씀을 네. 좀 드릴 텐데, 주가가 참 풍력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 쪽에서의 뷰는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CS 윈드도 그렇고 이 신재생 쪽에서의 뭐 기업들이 지금은 큰 어떤 거래량도 그렇지만은 그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특히 이제 태양광보다는 CS 윈드처럼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은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이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하는 관점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타워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풍력 뭐 기업들 쪽으로의 납품은 거의 이제 뭐 CS 윈드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지만은 이 CS 윈드와 같이 이제 그 풍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전방 기업들이 뭐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때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원가도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보다는 이제 그 환경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멘스나 뭐 G 여러 가지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그런 이 풍력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고객사가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국 쪽에서의 법인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유럽이나 이런 그 해외 법인의 국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이 풍력 기업들 쪽으로의 협업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CS 윈드가 물론 이제 풍력들 기업들 중에서도 선별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풍력 기업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태양광보다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은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듈 가격이나 또 이제 아시다시피 OCI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좀 복잡해요. 좀 네. 더 챙길 게 많아야 돼가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보다는 이 풍력 쪽에서의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태양광보다는 풍력, 그중에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CS 윈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그 풍력, 이 CS 윈드의 목표 주가를 거의 10만 원까지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9만 원까지도 9만 원, 9만 7천 원까지가 최근에 좀 목표 주가인데, 저는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7만 2천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전 7만 2천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 윈드 살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기관 수급 특징주 5종목 가운데 어느 종목일까요? 고려아연을 좀 네. 봐야 될 텐데, 고려아연 2분기 실적이 뭐 작년보다는 물론 안 좋았지만 생각보다 선방했다 생각되거든요. 이제 아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됐었는데, 하지만 이 환율의 효과가 좀 반영을 좀 했었고, 또 이제 이 귀금속, 이 금과 은 쪽에서의 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 네.
고려아연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고려아연이 뭐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유보율, 현금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풍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철강 업종 안에서도 약간 좀 경기를 많이 안 타는 그런 그 기업이 바로 이제 고려아연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본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연 가격 그리고 뭐 금, 은 가격 봐야겠지만 가장 또 이제 주가가에서 촉매제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이거든요. 네네. 이 동박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 고려아연의 어떤 실적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고 투자하는 지금 현재 기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시기는 힘들지만은 주가에 가장 더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산 캐파나 그런 부분이 좀 정상화라기보다도 그 전에 뷰가 그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캐파 생산량이나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의 이런 좀 생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점수를 더 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외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가 위치는 어떨까요? 부담이 없어요. 네. 많이 부담이 없는 상태고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저는 이제 이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주가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58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려아연 가격 전략 확인해 보고 오셨고요. 사모펀드 운용사들 장바구니에 또 어떤 종목 새로 담겼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모펀드 쇼핑 리스트 2차 전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동박 원료 확보를 위해서 동유럽에 생산기지 설립하기로 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외에도 LNF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 어제 장중에 요커 유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자, 이 수급 종목 중에서는 오늘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뭐 그런 뭐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도 좀 괜찮지만은 뭐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작년 대로 당연히 증가했겠죠. 56%까지 증가를 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면세 쪽에서의 뭐 비중이 크면서 이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허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 숙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뭐 제주 쪽보다는 서울 쪽에서의 스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투숙객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면세 또 이제 어떤 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트레로 주가가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뭐 신고가를 또 어제 좀 기록했다가 주가가 좀 약간 눌리는 과정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모펀드 특징주 중에서 또 호텔신라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특징주에서 네, 코콤 또 호텔신라 지금 가격 전략도 지금 확인을 현재 해봐야 괜찮은 되겠죠. 것 같아요. 어제 신고가 94,000원 지금 돌파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97,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8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네, 목표가 97,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특징주에서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